자, 그러면 두 번째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이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두 번째 소환 조사 하루 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자, 내란 특검이 또다시 속전속결 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승부수를 띄웠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서둘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체포영장에 한번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력을 집중하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는 한 번 정도 더 소환한 이후에 외환죄까지 넣어서 영장 청구, 그러니까 혐의를 조금 더 다져서 신변 확보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토요일 날 거의 자정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귀가했는데 그 바로 직후에 다음 날 오후 5시경에 66조 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작성을 한 것으로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요, A4 용지로 66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짧게 해봤습니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주로 제시를 하는 게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망할 염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는요,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경우는 워낙 알려져 있고 다 공개되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가 중점 사유로 제시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군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려면 그만큼 범죄 상당성, 중대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거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 도망할 우려. 아니,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관저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 체포 과정,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정황도 나와 있고요. 또 이 안에 청구서를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네. 또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적긴 했지만 가장 중점을 둔 건 역시 증거 인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또는 당시 부속실장, 전 부속실장 등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한 내용들이 암시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인멸도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저지 관련 혐의, 그리고 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관련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거나 또는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말 맞추기를 한 정황 등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외환 혐의가 빠졌습니다. 처음에 체포영장 그리고 소환조사 할 때 혐의가 외환 혐의였어요. 맞습니다. 원래 대표 혐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외환 혐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외환과 관련해서 수사가 아직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관건이 될 수 없어서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네. 추가로 그럼 다른 혐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군 관계자들을 상당히 많이 소환했단 말이에요. 북으로 무인
무인기를 보낸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현역 장교가 이른바 부위가 북한이 항의를 하자 굉장히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이런 지술까지 녹취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이지만 이거는 약간 아껴둔달까요? 그래서 아하. 만에 하나 영장이 이번에 기각되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때 외환죄는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네. 사형 무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또한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팀에서 전략적으로 이른바 아껴두는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입증이 아직 덜 돼서 보충을 하는 가능성이 하나. 그리고 아니다. 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혐의를 추가해서 보강해서 다시 영장 재청구를 하기 위한 아껴둔 거다. 글쎄요.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른바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겠죠. 동시에 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외환 혐의 수사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성립이 안 된다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것을 법원에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소환할 때는 계속 진술을 거부했어요. 여타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거부를 했지만 특검에서만큼은 두 번 다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 적극적으로 했고 진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자신 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하는 것도 지금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증언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증언들도 법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혐의를 구체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아마도 특검은 진짜 스모킹 건 같은 경우는 아껴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굳이 네. 조서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실 그 질문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은 8시간, 5시간 만나봤는데 별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내란 특검은 허를 찌르는 수사로 유명하다고 하죠. 그래서 과연 이 허를 찌르는 수사 기법이 제대로 먹힐지 아니면 이 수까지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에 읽힌 것인지 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